언성이 높아지면 눈물부터 맺힌다. 자기 전에 아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불킥을 한다. 말싸움만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얼어버린다. 이런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토론 고수가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찐 말싸움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토론의 옹, 도옹입니다. 우린 살면서 말싸움, 즉 언쟁의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이는 고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을 잘하던 분들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완전 얼어버리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말싸움 잘하는 법을 찾아서 아무리 영상, 책을 뒤져봐도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도루묵인 경우가 허다하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국 토론대회를 휩쓸고 다니던 저 또한 한때 말싸움에서 간이 콩알만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쫄보였냐면 대화의 언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또 눈물을 안 떨어뜨리려고 하품하는 척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머릿속 지우개도 자주 출몰했고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말 잘하는 파이터의 꿈을 처음 갖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믿으실까요? 오늘은 토론을 통해서 제 페이스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논쟁을 할 수 있게 된 팁 5가지를 몽땅 풀어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서 웬만한 말싸움에서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말싸움에서 논리가 무조건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싸움의 기본적인 특성상 논리보다도 쫄지 않는 거, 쉴 새 없는 어휘력 등 일명 비논리적 행위가 가끔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논리는 당연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말싸움은 어쩌면 여러분이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는 피하는 게 더 나은 싸움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소신을 밝힐게요. 자, 그럼 이제 논리적인 말싸움 잘하는 법 알아보러 갈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절대 안정입니다. 말싸움할 때 눈에 눈물 맺히는 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 그거 전부 다 머리에 피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람이 흥분을 하면 피가 머리 쪽으로 급격하게 쏠려서 제대로 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두뇌 회전이 원활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극한 흥분 상태에 달하게 되는데 그건 평상시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즉 그런 상황에서 말과 생각이 평소처럼 안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빠르게 정상화시킬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 심호흡으로 한 템포 쉬면서 흥분 상태를 가라앉힙니다. 그게 무슨 돛 닦는 소리냐면서 나가려고 하셨죠? 근데 이거 정말 효과 있어서 공유 드려봤고요. 이어서 진짜 비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화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격한 감정을 풀어줍니다. 왜 우리 많이 놀랐거나 무서울 때 옆에 있는 친구랑 대화하면 진정되잖아요. 그와 유사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럼 무슨 수로 그 말싸움의 격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느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팁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우선 말싸움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서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다소 덜 격앙된 대화를 하시면 돼요. 말을 하면서 감정도 풀고 서로 입장 차이도 확인하면서 쟁점을 뾰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파트너가 다음과 같이 언쟁을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당신은 예전처럼 나에게 자주 요리를 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한 문장만 듣고도 우리는 확인해야 할 사실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흥분 상태로 바로 반박을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았어? 당신이 말하는 예전이 언제야? 그리고 내가 예전엔 얼마나 자주 요리를 했지? 혹시 사랑의 기준이 요리의 빈도야? 그 어떠한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상대의 이해를 묻는 질문들이 더 나아가서 제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나 이번 주에 라면 끓여줬잖아. 라면은 요리가 아니니? 나 예전에도 요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행동보다는 대화의 질이 더 중요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싸움을 잠시 미루고 두 사람이 동의하는 사실을 확인했죠. 실제로 이번 주에 음식을 몇 번 했는지, 예전엔 어땠는지 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즉 범위를 좁혀서 향후 논쟁의 비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네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팩트 전달형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니까 흥분을 쿨다운 시키기에도 효과가 있어요. 둘째는 서로의 다른 정의를 확인한 점이에요. 요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의가 지금 각자에게 서로 달라 보이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서로의 전제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논쟁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말싸움을 잘하는 법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존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말싸움은 일종의 기싸움인데 숙이고 들어가라는 거냐? 숙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적인 공격에 가까워요. 기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의 날 서 있는 기를 캄다운 시켜줘야 논리가 먹히는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죠? 우리는 논리가 통하는 합리적인 말싸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싸움을 이성적인 대화로 쿨다운 시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봐야겠죠? 그 상대의 화를 쿨다운 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감, 즉 네 말에 알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까 팩트 체크했고 서로 개념의 정의 다른 거 확인했죠? 여기서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하면서 물고 뜯을 게 아니라 우선 다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의 마음에 살짝 쿵 무장해제를 거는 거예요. 부드러운 익스펠리 아르무스라고나 할까요? 그랬을 때 상대는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말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모르죠? 좋은 분이라면 역시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지도요. 그렇게 말싸움이 건설적인 대화가 되면 최고잖아요? 그래, 너는 라면을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의견이 달랐던 거였어. 너에게 사랑이란 요리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이 기준이 되는구나. 나랑은 다른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 물론 말싸움이라는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이런 보살 같은 말들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점을 꼭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수긍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들어보고 타당하다가 생각되면 인정을 해줄 의향 또한 갖고 있다면 퍼펙트예요. 그 정도로 주관을 덜어내고 말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내 입장을 끝까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존중하라면서 또 이제 와서 두말하기 있습니까? 말싸움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논점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의 기에 눌려서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 밥 먹듯이 생겨요. 그런 상황을 쉽게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은 상황이 아닌 이상 언제나 각 입장에 장단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설령 여러분이 불리한 쪽이라고 해도 최대한 발버둥을 치면서 쉽게 넘어가 주지 않는 그런 끈기는 분명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근거를 생각하고 쥐어짜내는 노력을 통해서 폭풍 성장하실 거예요. 말싸움의 퀄리티도 훨씬 좋아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게 무논리에 빡빡 우기기만 하는 형태면 안 되니까 제가 근거를 마련하는 팁 2개를 더 드려볼게요. 오늘 정말 알차다. 오해를 설명하는 근거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현상적 근거와 인과적인 근거 2가지가 있어요. 현상적 근거는 예시, 통계, 전문가의 말 인용, 역사, 경험 등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저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실제 자료가 갖는 위험에서 근거의 힘이 나오는 거죠. 에리 프롬에 따르면 사랑의 정의는 행동이 아닌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랬어. 18년 통계에 따르면 라면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요리에 해당한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죠? 인과적 관계는 기대 효과 혹은 부작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 혹은 내 말대로 했을 때 기대 효과가 있다. 라면서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희망을 주는 방식이죠. 당신 말대로 요리의 빈도로 사랑을 정의하게 되면 요리를 즐기지 않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리를 계속하게 될 거야. 그리고 원치 않는 취미로 나는 불행해질 거야. 입장을 지키는 일은 제가 토론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무조건 입장을 고수하고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뒷받침했어야 했던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제 논리력과 순발력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오늘은 즉석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말싸움 테크닉을 다뤄봤어요. 이외에도 상대의 전제 비틀기, 인과관계 비틀기 등 여러 토론 테크닉이 많이 있으니까 차차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제 다음 영상들도 눈여겨볼 수 있도록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토론의 옹, 도옹이었습니다.